함께하면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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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대한민국. 광주 MBC가 응원합니다. 연극이 좋다. 연극의 매력 속으로 퐁당 빠져보는 시간입니다. 극단 푸른 연극 마을의 이단금 대표와 한편의 연극이 담긴 인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내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이당금입니다. 네, 요즘 문화예술계 공연계 너무나 많이 힘드시죠? 아이고, IMF보다 더하다, 전쟁 때도 이것보다는 덜했다 하면서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소시민들 살기가 엄청 힘들어졌잖아요. 네, 그 저금리 대출 받기 위해서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면서 네, 사실 가장 컸던 그 20년 전에 그 IMF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실직자, 명예퇴직자들이 갑자기 많이 생겨나고 또 자살률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네, 죽어라 일만 하고 악착같이 돈 벌어가지고 집 사고 가족, 자식들 교육시키고 앞만 보고 살다가 갑자기 뚝 이렇게 팽팽한 줄이 튕겨져 나가버린 가장들, 네, 서민 계층 아버지들의 몰락과 죽음이 너무나 아팠거든요. 네, 사실 그 가족하면 희생의 대명사 어머니에 비해서 아버지들의 이 고통과 슬픔은 남자 울면 안 돼라는 우리나라 이 정서 때문에 더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네, 이번에 문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위기가 닥쳐오는 현실에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 그 등 뒤의 모습이 그때 시절과 겹쳐지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오늘 소개할 작품이 아버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주 소개할 연극은 고난하고 비루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소시민, 그리고 가족을 위해 평생을 일만 했지만 결국은 비극적 결말로 치닫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미국 최고의 극작가 아서 밀러의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영화로도 나왔었고요. 네, 보셨죠? 아주 대배우죠. 그 더스틴 호프만, 존 말코비치 연기 대결했잖아요. 예, 아버지 역의 더스틴 호프만. 아들. 그리고 정말로 연기 잘하죠. 존 말코비치 댁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네. 거기에서 존 말코비치는 대머리로 음, 지금 나이가 굉장히 60대가 넘었잖아요. 네. 이번에 그 윌리 로먼을 맡은 더스틴 호프만의 그 연기는요, 너무 완벽해가지고 미워하지만 또 미워할 수도 없고 미워해서도 안 되는 아버지 인물로 그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런 그가 30년을 한결같이 출근하는 길에 네. 어느 순간 풍경이 눈에 들어와요. 그 풍경이 눈에 들어온 것은 그동안 너무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렸는데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한편으로 보면 앞만 보고 달리던 시간이 다 됐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보인 풍경들이 가슴 벅차게 눈물나게 아름다운데 내가 얻을 것은 없고 나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먼 길에서 정말로 빈손으로 털털거리며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아휴,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 심정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을까 싶은데 윌리 로먼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연극의 주인공 윌리 로먼은 63세의 늙은 세일즈맨이에요. 하지만 활달한 성격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면서 언젠가 큰 성공을 한다는 것을 꿈을 꾸죠. 그래서 대출받아 산 집도 헌신적인 아내 덕분에 성실하게 할부금을 이제 갚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집에는 아버지 로먼의 미래를 책임질 두 아들이 있어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네. 하지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었어야 할 두 아들은 직장도 못 구한 채 하루를 건달처럼 살아가고 있고, 큰아들은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외도를 목격한 이후 두 사람의 사이가 점점 더 틀어지고 맙니다. 게다가 늙은 로먼은 35년간 일했던 세일즈맨 자리마저 몰인정하게 해고를 당하고 마는데 윌리 로먼,
예, 이름에서 로우먼이라는 것은 낮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네. 그 캐릭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름처럼 신분 상승도 물질적인 풍요도 자식들의 미래가 불투명하면서 점점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면서 비극으로 치닫는 내용이에요. 네. 60이 넘은 나이에 700마일이나 달려가 보면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는 형편이야. 생각해봐라. 네 아버지가 한 푼도 못 벌어가지고 그 먼 길을 돌아올 때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겠니? 자, 현대 사회에서 이렇게 좌절이라고 할까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미국의 세일즈맨을 통해서 인간 소외 현상과 또 산업사회의 비정함을 고발한 작품입니다. 연극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한 장면 계속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보, 돌아왔어. 무슨 사고라도 났어요? 사고는 무슨? 설마 자동차를 바꾸라도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니까 그래. 아까 한 말 못 들었어? 아주 녹초가 됐어. 세상에 당신 운전이 어디 있었어요? 너무 피곤해 보이네요. 갑자기 운전을 할 수가 없다고. 차가 자꾸 길가로만 달리더라니까. 문득 60마일로 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 도무지 마지막 5분 동안 기억이 나질 않다고. 하여간 좀 쉬셔야 되겠어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그래. 아침에 다시 출발하기로 하지. 자고 나면 한결 기분이 나아질 거요. 아스피린을 좀 드세요. 피로가 좀 풀릴 거예요. 아, 글쎄. 운전을 쭉 하고 왔어. 참 기분이 좋던걸? 이쪽 저쪽 경치를 구경하기도 했으니까. 처음 가는 길도 아니고 늘 출장 갈 때마다 보는 경치인데 뭐가 그리 신기하겠소만은 참 좋았어. 나무는 무성하고 햇볕은 따뜻하고 그래 앞창을 열고 훈훈한 공기를 실컷 마셨지. 그러다 갑자기 차가 길가로 비켜나가고 있더란 말이오.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야. 만일 차선을 위반했다면 사람을 치어 죽였을 거요. 그래 다시 정신을 차리고 5분쯤 달다 보니까 또 생각에 잠기더라니까. 하마터면 자꾸 생각에 잠기거든.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여보, 다시 가서 얘기해요. 당신이 뉴욕 본사에서 일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뉴욕 본사에서는 내가 필요하지 않거든. 나는 뉴 잉글랜드 담당이니까. 하지만 당신 나이를 생각해요. 그자들도 늙은이를 매주 지방으로만 내몰 수는 없어요. 포트랜드로 그 전부를 쳐야겠어. 내일 아침 10시에 브라운 모리스 회사로 가서 견본을 보여주기로 되어 있어. 빌어먹을. 거기만 가면 팔 수 있는 건데. 내 회사에 가서 하워드 사장을 만나요. 그리고 뉴욕에서 일해야 되겠다고 말해요. 와그너 사장만 살아있어도 지금쯤은 내가 뉴욕 책임자가 됐을 텐데 그 사람은 출중한 수완거였지. 한데 그 아들 하워드는 사람을 볼 줄 모른단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워드한테 하면 되잖아요. 하지. 하고 말고. 애들은 들어왔어? 예. 아이고 걔들 자요. 오늘 해피가 제 형한테 데이트를 시켜줬어요. 그래? 욕실에서 앞뒤로 서서 같이 면도하는 걸 보니까 정말로 흐뭇해요. 같이 나가는 걸 봐도 그렇고 좀 맡아봐요. 온 집안이 남자 로션 냄새 나니까요. 생각해봐. 한평생 집세 치르느라고 죽도록 일하고 결국 내 집이 되면 그 집에 살 사람이 없단 말이야. 인생은 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죠. 아니 그렇지 않아. 어떤 사람들은 큰 성공을 이루지. 오늘 아침 내가 나간 뒤에 비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애를 너무 나무라지 말아요. 기차에서 막 내린 애한테 그러면 안 돼요. 화를 내면 안 된다니까. 내가 언제 화를 냈어? 돈 좀 벌고 있냐고 물었던 건데 그게 나무라는 거야? 하지만 걔가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놈은 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녀석이 침울해졌단 말이야. 내가 나간 뒤 잘못했다고 그랬냐고. 아주 풀이 죽었어요. 비프가 얼마나 당신을 위하는지 알아요? 걔도 제 힘으로 먹고 살게 되면 당신하고 싸울 일도 없을 테니. 그까지 농장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 게 나오단 말이야. 그게 사는 거야? 하긴 처음에는 내 생각에도 나이 어리겠다 그놈이 떠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른 직업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 하지만 그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일주일에 겨우 35달러라니. 앞으로는 잘 될 거예요. 34살이나 됐는데 차례파지 못한다는 것은 수치야. 여보 어떻겠어요? 겨울 질려서 게으른 게 다리야. 참 이게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공감이 되는 대사가 있었어요. 네. 그 윌리의 대사였는데 생각해봐. 한평생 집세 치르느라고 죽도록 일하고 결국 내 집이 되면 그 집에 살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 양손에 네. 무거운 견본 가방을 질질 끌다시피 들고 네. 집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 상상이 되시잖아요. 너무 이- 가슴이 아파요. 그렇죠. 네. 이 장면은 희곡의 첫 페이지 장면이거든요. 어. 세일즈맨인 윌리 로먼이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정말로 싸해요. 네. 아, 아버지 너무 힘들구나. 어떻게 하지?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하지만 작가는 이 로우먼에게 비즈니스를 하려면 요새 말로 인적 네트워크를 잘 관리해야 된다. 뭐 네. 약간의 편법은 필요하다. 이런 식의 그릇된 가치관을 가지고 미국적 성공의 꿈을 이루고자 했던 전형적인 가부장적인 남편과 고집불통 아버지로 그려내고 있어요. 그 1930년도 20년대 후반부터 30년대까지 미국은 대공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세일즈맨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하고 그때 정말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네. 이 작품을 쓴 작가 아서 밀러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아서 밀러 네.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 의 남편이 네. 됐죠. 네. 아서 밀러는 두 번째 결혼이었고요. 네. 그 영화 촬영장에서 멀로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대요. 그래서 엄청난 로맨스죠. 네. 지식인과 섹스 스캔들의 네네. 뭐 로맨스였다. 아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네네네. 미녀였는데. 미였던 네. 네. 그런 만남이 있었다 그렇죠. 정도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네. 네. 명성이 자자했던 두 사람이 마침내 1956년에 결혼을 했는데 네. 그 이전에 이미 연극 세일즈맨의 죽음은 1949년에 발표했고 초용 공연을 통해서 대단한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네. 그 전까지는 유럽 연극에 밀려있던 미국 연극의 위상을 드높였다고 합니다. 퓰리처상, 연극 비평가상, 앙뚜아네트 페리상 등 3관왕의 영예까지 거머쥐면서 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연극계의 최대 걸작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올린 작품이죠. 네. 연극 내용이요 또 하루에 일어난 하루 동안의 사건이잖아요. 네, 아서 밀러는 어떤 이막의 사적 회담과 진혼가라는 비극을 암시하는 부제를 달면서 세일즈맨의 죽음은 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 밤부터 다음날 밤까지 자살로 막을 내리는 하루 동안 사건을 그려내는데요. 현실과 과거를 오가는 플래시백 형식으로 네. 하면서 아주 연극적인 구성이 독창적으로 드러나는 작품이죠. 네. 자, 이번에는 어머니와 큰아들 대화에서 윌리 로먼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코 듣기 전에 방금 전에 조금 과한 언급이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가 교양소라서 아버지가 늘 저러시진 않으시죠? 네가 온다고 하면 환하게 웃으며 네 장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그럴 때는 얼마나 명랑하시다고. 그런데 네가 올 날이 다가오면 점점 더 불안해하시고 막상 집에 들어서면 따지고 역정이 나신 것 같이 보이거든. 아마 털어놓고 말씀하실 수가 없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부자간에 왜 그렇게 으르렁거리는지 알 수가 없네. 도대체 왜 그러니, 빕?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돼요. 이젠 안 그러겠어요. 얘야, 이번엔 집에 계속 있을 거니? 글쎄요. 세상 돌아가는 거나 좀 보려고요. 예. 그렇게 일평생 세상 돌아가는 구경만 할 수는 없지 않니? 웬일인지 마음을 딱 잡을 수가 없네요. 사람이 철새처럼 봄이 되면 왔다가 가을 되면 날아가는 게 아니란다. 어머니 머리가 백발이 되셨네요. 나한텐 아버지가 소중해. 나한텐 아버지가 제일이야. 너도 이번에는 마음을 결정해. 네가 아버지를 존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지. 물론 아버지하고 쉽사리 화해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아버진 늘 어머니를 윽박지르면서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하신다고요. 나도 알아. 윌리 로먼은 돈도 많이 벌지 못했고 이름이 신문에 나본 적도 없지. 아버지는 유달리 뛰어난 분은 아니지만 역시 인간이다. 네 아버지에게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아버지가 늙은 개 모양으로 무덤 속에 묻혀야 옳단 말이니? 그런 불쌍한 분을 그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돼. 아버지는 지칠 대로 지치셨어. 700마일이나 달려가 보면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고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는 형편이야. 생각해봐. 한 푼도 못 벌어가지고 그 먼 길을 돌아올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게. 네. 아니 마지막 이 음. 대사 너무 마음을 막 폭풍우처럼 밀고 들어오네요. 돈도 한 푼도 못 벌어가지고 그 수백 마일 먼 길을 돌아올 때 자식들 앞에
이렇게 처자식 앞에 서는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을까? 정말로 씁쓸하겠죠. 네. 게다가 끔찍히 사랑하는 큰아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려는 아버지의 존재. 그런데 결국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가족에게 느끼는 수치심, 특히 이제 큰아들에게 느끼는 수치심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윌리는 결국 자살 보험금 2만 달러를 가족들에게 어. 남기려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 셀즈맨의 장례식을 지키는 아들, 그리고 그 옆집, 항상 그 비교가 되는 옆집 찰리 아저씨와의 대화를 통해서 네. 그 마음을 네, 대화로. 셀즈맨의 네. 그 의미를 조금 더 네. 느껴보도록 하고요. 네, 그걸 극단적인 선택으로 네. 보험금을 남겼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한번 이 대사로 마무리를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좋은 날도 꽤 있었어요. 아버지가 출장에서 돌아오셨을 때, 일요일에 현관 계단을 함께 만들 때, 지하실을 만들 때, 새현관을 만들 때, 욕실을 하나 더 만들 때, 그리고 차고를 만들 때. 그거 아세요? 아버지는 세일즈보다 현관 계단 만드는데 온 정성 쏟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꿨죠. 완전히 잘못된 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끝까지 자신을 몰랐어요. 그 누구도 윌리를 비난할 수 없어. 넌 몰라. 윌리는 세일즈맨이었어. 세일즈맨에게 인생의 밑바닥이란 있을 수 없지. 그가 척척 집수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법을 알려주거나 약을 주는 것도 아니지. 세일즈맨은 밝은 얼굴로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 미소에 답하지 않으면 그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큰일이지. 모자에 자국 몇 개만 생겨도 그걸로 끝장이야. 이 사람을 비난할 자는 아무도 없어. 세일즈맨은 꿈꾸는 사람이거든. 그게 당연한 일이지. 오늘은 연극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작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하.